안녕하세요. 소다성형외과 권재현 원장입니다. 윤곽수술을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얼굴형, 각진 얼굴형, 넓은 얼굴형, 긴 얼굴형 등에 대한 개선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사각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지고 넓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사각턱의 타입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눈, 코, 입 모양새가 다 다르듯이 사각턱도 세부적인 모양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크게는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타입인지 안으로 숨어있는 타입인지. 바깥으로 튀어나온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각이 되게 심해 보이고 그 다음에 넓어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숨어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CT를 보면 하나도 넓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이 져 보일 때 사실 그 각짐의 원인은 뼈보다는 연부 조직, 예를 들면 지방이나 근육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쪽으로 숨어있는 사각턱을 가지신 분들을 단순히 사각턱뼈만 절제하게 되면 결국은 뒤쪽에 숨어있는 부분들의 뼈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정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옆에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만 보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귀에서 이제 떨어지는 각이 너무 없어지는 것을 소위 개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사실 귀밑각이 있는 모양들을 다 선호하시기 때문에 귀밑각을 남기면서 필요한 만큼을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각턱뼈가 돌출된 타입의 경우에는 뼈를 아주 소량 절제하더라도 돌출된 부분의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면이나 측면 효과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으로 숨어있는 뼈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절제를 해도 숨어있는 뼈만 절제가 되기 때문에 정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따라서 정면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해서는 뼈를 긴 곡선으로 앞쪽까지 길게 절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께감이 있는 뼈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드는 피질 절구를 병행해야만 정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각턱이 안으로 조금 말려있는 분들의 경우에 좀 더 큰 정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턱끝까지 같이 수술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턱끝에 특별히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정면 효과만을 위해서 턱끝 수술을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각턱 수술하시면서 최대한 정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질 절구인 게 결국 뼈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뼈가 많이 두꺼운 분들은 많은 피질 절구를 할 수 있고, 뼈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무리해서 피질 절구를 많이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턱의 구조가 바깥쪽 피질골이 있고 안쪽 피질골이 있고, 안쪽에는 수질골이라 그래서 우리 갈비 먹을 때 보면 바깥쪽에 하얀 뼈, 중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뼈가 있잖아요. 신경은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사이로 지나가다가 뼈를 뚫고 나오는 부분이 요쯤이에요. 그런데 피질적으로 과하게 하다가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기구가 안쪽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 기구가 수질골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이 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신경의 깊이, 신경의 높이는 CT나 엑스레이로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각턱뼈가 돌출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분은 피질적으로 같이 하긴 했지만 사각턱 절제만으로도 굉장히 정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타입이고요. 뼈가 숨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질 절구를 많이 해야만 정면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입이어서 앞쪽 그 턱의 체부 쪽에 피질 절구를 최대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사각턱이 안쪽으로 좀 말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부 조직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넓어 보이는 부분은 턱의 체부라고 부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개된 CT를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넓어 보이는 이 부분을 최대한의 피질 절구를 동원해서 얇게 만들어야 정면에서 여기가 좀 가벼워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뼈를 삭제하고 뼈를 얇게 만드니까 사실 뼈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연부 조직에 문제가 동반되어 있다면 안쪽에서 근육을 일부 절제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흡입한다거나 심부분을 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각턱 수술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사각턱 수술이기 때문에 사각턱을 절제하는 데 초점을 좀 맞췄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각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필요한 각이 너무 없어지거나 정작 줄어야 되는 턱의 체부 부분이 줄지 않으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절제되는 어색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의 모양과 그 다음에 발달된 위치, 그리고
사각턱이 넓어 보이는 원인에 따라서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겉모습만으로 사각턱 뼈의 발달 여부를 100%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CT를 찍어서 뼈의 발달 여부, 그리고 연부 조직의 두께 등을 확인해야 수술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또 사각턱 뼈 수술이 아니라 지방흡입이나 근육절제나 보톡스만으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원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